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위너스 학원 국어과 원장 양병철입니다. 이제 수능이 1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긴장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수능 시험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 사람들을 변하게 합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너무 많은 걱정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EBS 수능국어 파이널 문제집 중에서 제 6회에 있는 16번, 19번 지문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 소재가 이제 정원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을 읽고 학생들이 대체로 많이 틀리는 게 19번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6번부터 19번 지문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수단으로 논리학을 주장했습니다. 논리학에다 밑줄 그어놓고요. 그는 문장의 주어와 수어의 관계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논증 형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논리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논리학을 설명하면서 주로 이제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냐면 정원 3단 논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가를 보면 가에 어떻게 돼 있죠? 대전제가 모든 동물은 생물이다. 모든 뱀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뱀은 생물이다. 이 논증은 타당하다는 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걸 3단 논법이라는 걸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제시된 걸 보면 표해 보세요. 모든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모든 소녀는 남자인데 그러므로 어떤 소년도 여자가 아니다 라는 논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하고 나서 밑에서 이제 지문에서 이 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하고 나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첫 번째 보면 자, 가의 세 문장들은 각각 어떤 집합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정언명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언명제에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여기서 가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는 대전제, 두 번째 문장은 소전제라고 하고 세 번째 문장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선생님 봐도 일반적인 학생들이 수험생들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밑에 앞에 두 문장인 전제들은 근거고 마지막 문장은 주장이라고 일컬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의 논증에서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두 번째 문장의 수어가 되고 셋째 문장이 첫째 문장의 수어와 둘째 문장의 주어로 구성된다면 결론은 분명히 참이 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즉 가에서 결론이 참인 이유는 전제들이 참이기 때문에 결국 참이 되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서 밑줄 그어놓으세요. 정원 3단 논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가하고 나는 뭐로 돼 있다고 돼 있죠? 여기 맨 처음에 정언명제로 돼 있습니다. 정언명제로 돼 있고 이렇게 가와 나의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정원 3단 논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그리고 요걸 이제 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정언명법의 정언명제는 그래서 요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해됐죠? 첫 번째. 그래서 이 정언명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밑에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분류할 수 있다. 모든이 들어있으면 전칭이고 어떤이 들어있으면 특칭이고 이다가 들어있으면 긍정이고 아니다가 들어있으면 부정이다. 그래서 모든 S는 P다는 전칭 긍정명제 A명제이고 어떤 S도 P가 아니다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와 같은 뜻이므로 전칭 부정명제인 이명제다. 어떤 S는 P이다는 특칭 긍정명제 I명제고 어떤 S는 P가 아니다는 특칭 부정명제이기 때문에 오명제가 네 가지 종류의 정언명제다. 됐죠? 그래서 우리 정언명제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됐죠? 이게 표를 제시한 다음에 이 표를 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또 뭘 얘기해요? 잘 보세요. 이제 대전제와 소전제 그리고 결론은 각각 A명제, E명제, I명제, O명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능한 전체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하면 64가 되므로 이론상 가능한 정원 3단 논법은 64개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가형식을 보면 가의 결론을 먼저 봅시다. 우리 여러분 표에서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가를 보면 결론을 먼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뱀은 생물이다 라고 했을 때 알았죠? 이게 무슨 명제로 돼 있냐? 그 다음에 소전제 모든 뱀은 동물이다. 이런 것들 모든 동물은 생물이다 라고 하면 가는 전체적으로 다 무슨 명제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칭 긍정 명제 A 명제로 돼 있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A 명제, 요것도 A 명제, 요것도 A 명제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는 무슨 명제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모든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전칭 부정명제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명제로 돼 있다? 이명제로 돼 있다. 됐죠? 모든 소녀는 남자이다. 그럼 이건 A명제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러므로 어떤 소년도 여자가 아니다. 어떤 소년도 여자가 아니다를 바꾸면 모든 소년은 여자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무슨 명제로 돼 있다? 이명제로 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원 명제를 설명한 거 가지고 표에서 요 각각의 명제들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명제는 4가지가 있으니까 대전제에도 4가지가 쓰일 수 있고 소전제에도 4가지가 쓰일 수 있고 결론에도 4가지가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총 우리는 64개의 3단 논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이제 정엄 3단 논법은 명제 3개로 구성되며 이 명제들은 3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설명합니까? 정원 3단 논법의 명제들은 뭘 가지고 있다? 요걸 가지고 있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에는 본문을 읽은 사람들 알죠? 대개념이라는 게 있고 소개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개념이라는 게 있다. 자, 요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밑에 이 명제들은 3개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가에서 동물과 생물과 뱀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있다. 대전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결론에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뭐다? 대개념이다. 이걸 우린 P라고 한다. 그럼 우린 여기에 분명히 가의 예에 보면 여기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P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대전제의 서술어 이것도 P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결론의 서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개념이라고 하고 대명사라고 하고 P로 표시합니다. 소전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결론의 주어에 해당하는 걸 소개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론의 주어에 해당하는 게 뭐다? 소개념이다. 됐죠? 결론의 주어에 소전제의 주어이면서 결론의 주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소개념이다. 됐죠? 그럼 여기도 이제 요게 쓰이겠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이 지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표를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걸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위 예에서 생물이 대개념이고 뱀이 소개념에 해당합니다. 또 대전제와 소전제 모두 포함되지만 결론은 나타나지 않는 동물은 중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M이라고 표시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M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또 뭐가 있다? M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해? 그래서 우리가 중개념과 소개념과 대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생물에 뱀이 포함되는 것을 동물이라는 중개념을 매개로 하여 논증하고 있는 것이 요 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가에 의해서 중개념은 대전제의 주어의 위치에 그리고 소전제의 서술어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중개념이 대전제의 수어의 위치에 있으면서 소전제에서도 수어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나의 경우는 여기도 중개념, 여기도 중개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형식입니다.
알았죠? 나는 이런 형식입니다. 됐죠? 이렇게 중개념의 일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정원 3단 논법의 형식이 달라지는데 정원 3단 논법에서 중개념은 대전제에서 한 번 그리고 소전제에서 한 번 나타나고 모두 2번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개념이 전제에서 주어나 수로로 쓰일 수 있는 확률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이걸 4가지의 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한 게 사격입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이 가가 몇 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가는 1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냐? 중개념이 여기 자 지금 대전제 수로에 돼 있고 소전제 수로에 돼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2격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2격에 해당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형식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나 앞에 지를 보겠습니다. 나의 형식 맨 처음에 결론을 보세요. 어떤 소년도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소년도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P는 M이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년은 S에 해당하죠.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나는 2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는 1격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문을 보면 정원 3단 논법은 이처럼 64개의 식과 4개의 격으로 돼 있으니까 곱하면 256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형식들 중 대다수가 논리적으로 부담, 타당한 정원 3단 논법의 형식은 19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19가지의 논법에 해당하는 각각의 A명제, O명제, I명제, E명제를 A, O, I, E로 줄이고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 3개로 나타내어서 A, A, A와 같은 형식으로 만든 후 이를 외워서 활용합니다. 요 가를 예를 든 겁니다. 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결국 정원 3단 논법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알아내기도 하고 또 논리 연산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증명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문에서 글만 읽어서는 약간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이 글과 제시된 표를 비교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비문학에 여러분들 그림이 등장하거나 표가 등장하거나 그래프가 등장하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문과 그 그림과 표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지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3단 논법이라든지 연역추론이라든지 아니면 귀납추론이라든지 유비추론과 같은 지문들은 충분히 비문학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형식은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머릿속에 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혹시 추론과 관련된 문제가 지문이 나왔을 때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모두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능이 14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무리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부터 해봐야 뭐 성적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이 목요일인데 화요일 날 아침 6시에 한라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라산의 그 기운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확 전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사실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입만 뻐끗뻐끗댑니다. 붕어 새끼처럼. 근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축제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으로 가자.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체념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에 하나라도 더 보고 시험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을 복습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능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문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 중에서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경제와 관련된 지문들을 좀 힘들어하고요. 학생들 중에서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지문 중에서 진동수라든지 파동과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을 좀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기본적인 용어를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수능시험에서 문법을 출제할 때는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고 있을 거란 전제에서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된 지문이나 선택지나 또는 보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법은 완벽하게 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복습을 좀 열심히 하시면서 약간의 문제를 풀어주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능시험장 갈 때는 후회 없이 가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 지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비문학 지문에서 이렇게 표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글과 표를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가가 1격이고 나가 2격으로 돼 있고 가는 A 명제로 돼 있다는 거. 됐죠? 이런 형태는 분명히 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됐죠? 그래서 거기 16번 문제를 보면 학생들은 16번, 17번, 18번, 19번 문제를 대부분 이게 2등급,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답을 찾아갑니다. 근데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지문들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의 약점입니다. 싫어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16번 문제는 전제가 참이지 않아도 X. 결론을 참으로 도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전제가 참이어야지 결론이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당한 논리를 전개하려면 개념이 수와 명제의 수는 달라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명제가 몇 개죠? 명제가 3개입니다. 알았죠? 개념도 몇 개죠? 대개념, 소개념, 중개념 3개입니다. 이해됐죠? 달라야 한다가 잘못된 겁니다. X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개념이나 명제의 수는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념은 결론에 사용되지 않지만, 맞죠? 중개념은 결론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됐죠? 대전제나 소전제에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지만 대전제와 소전제 모두 나타난다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표를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전제에서 한번 주어의 위치에 쓰인 중개념은 소전제 주어의 위치에 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디에서 있었죠? 우리 위에 있는 격을 보세요. 격을. 대전제에서 한번 주어의 위치에 쓰이면 됐죠? 밑에 중개념은 소전제 주어의 위치에 올 수도 있습니다. 몇 격에 해당합니까? 그 표에 보면 3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올바른지를 구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개념과 중개념과 소개념을 활용해 3단으로 정언명제를 구성하면 모두 타당한 논리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됐죠? 정언 3단 논법은 19가지밖에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풀어가셔야 됩니다. 17번 문제는 A에 비추어서 나의 시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대전제는 모든과 아니다가 쓰였으므로 전칭 부정명제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봅니다. 나를 보셔야 돼. 전칭 부정명제다. 무슨 명제죠? 이명제입니다. 이명제. 그 다음에 소전제. 소녀는 소개념, 즉 소명사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어떤과 아니다가 쓰였으므로 오명제에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이 결론을 보면 결론은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소년도 여자가 아니다. 이걸 바꾸면 우리 모든 소년은 여자가 아니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오명제가 아니고 무슨 명제라고 보셔야 된다? 이명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식은 이명제, A명제, 이명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에서 사용된 3개의 개념은 여자, 남자, 소년이고 나는 가의 AA 형식과는 다른 정언 3단 논법을 사용하고 여기는 AA 형식이지만 여기는 EA 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표에 바로 표시를 좀 해놓으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18번 문제는 어떤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이거를 구별할 때는 여러분들 결론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거기 맨 처음에 결론에 주어에 해당하는 거 어떤 할머니에다가 S를 어떤 할머니는 남자가 아니다. 이걸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떤 여자는 할머니다. 그러면 결국 할머니가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자는 당연히 무슨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중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여자도 남자가 아니다 하면 중개념에 뭐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P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삼격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면 이게 몇 격이다? 삼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어떤 학생은 1번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전제 여자가 중개념이고 남자가 대개념에 해당하므로 일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부분 맞지만 일격은 아닙니다. 삼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보기는 기억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서 나가 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것으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랍니다. 됐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거기 맨 처음에 보기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를 뱀이라고 했어요. 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피니까 여기가 생물이다. 생물, 중개념인 동물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물이 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래서 1번을 보면 대전제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색칠한 부분은 공집합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동물이면서 생물인 것은 있어도 동물이면서 생물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면서 생물인 건 있어도 동물이면서 생물이 아닌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색을 칠한 겁니다. 이게 공집합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소전제를 보면 소전제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뱀은 동물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모든 뱀은 동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닌 부분 이 부분은 결국 색깔을 칠해줘야죠. 됐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을 합친 게 세 번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그림 밑에 나에다 적용을 해보면 나는 어떻게 돼 있죠? 나는 첫 번째 자 우리가 중개념에 해당하는 게 뭐죠? 원래 남자죠.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S 소개념에 해당하는 게 소년이라고 보셔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대개념이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첫 번째 대전제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럼 어디다 색을 칠해야 돼요? 모든 여자는 남자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있죠? 여기가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색을 칠할 때 어디에 색을 칠해야 돼? 공집합은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그럼 결국 남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색깔을 칠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소년은 남자다 라고 돼 있어요. 모든 소년이 남자면 여기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이걸 다 합친 그림하고 동일한 건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이해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보기에 있는 예를 정확히 나에다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19번 문제 오답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지금 비문학을 읽을 때 자꾸 틀리는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이 자신이 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비문학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해서 본인이 어려운 지문을 좀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상태로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비문학은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어를 찾아서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을 조금 더 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